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그 비즈니스 시장 정책 브리핑입니다. 최근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나온 거라 증시나 세금 또 에너지 정책 방향 같은 것들이 담겨 있죠.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특히 이제 경영자나 마케터이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뭔지, 그리고 그게 당신의 비즈니스나 투자 결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핵심만 딱 뽑아서요.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세금 정책 변화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전환, 또 글로벌 경제 흐름, 그리고 국내 시장 움직임까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서 영향을 주는지 그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세금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있잖아요. 대주주 기준. 이게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비춰져.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 신호죠. 왜냐면 대주주 기준이 유지되면 연말에 이제 대주주 피하려고 막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 압력이 좀 줄어들 수 있어서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시장 안정 효과가 있겠네요. 근데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가능성도 언급됐잖아요. 배당소득만 따로 떼서 과세하는 거요? 네, 이것도 의미가 있죠. 아무래도 현금 흐름 좋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좀 더 늘린다거나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할 요인이 커지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선 매력적이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낮다. 이런 문제 제기까지 같이 나왔으니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네. 일단 중산층 세부담 완화는 소비나 투자 심리에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요. 사람들이 자산을 이제 부동산에만 묶어두지 않고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자산 쪽으로 옮겨가게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이나 보험, 자산관리 시장에는 이게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에너지 정책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 많이 쓰는 곳은 계속 늘어나는데 신규 원전 건설은 좀 망설이는 것 같고 대신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당장은 전력 단가나 혹은 전력 조달의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특히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기업들은 IT 예산 짤 때 이 전력 비용 변동성 이거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겁니다. 비용 부담이요. 커질 수도 있겠군요. 근데 반대로 아리원공 추진하는 기업들한테는 좋은 소식 아닌가요? 재생에너지 늘린다니까. 맞습니다. 그 점은 긍정적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가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단순히 하면 좋다 이 수준을 넘어서 못하면 뒤처진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신의 공급망은 이런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도 그렇고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 그 큰 국책 사업 자체에 대한 검증도 좀 강화되는 것 같아요. 새만금 공항 기본 계획이 1심에서 취소 판결받은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법원이 이제 조류 충돌 위험성이나 경제성 평가, 그러니까 비시 비율이 0.479로 너무 낮다 이런 점들을 지적했죠.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 문제나 경제성 검증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뭐랄까 ESG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국내 정책 얘기를 좀 해봤으니 이제 글로벌 상황이랑 국내 시장으로 눈을 좀 돌려볼까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예상대로 나왔고 고용은 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달러가 좀 약세로 가고 금리 하락 기대감이 커지면 아무래도 해외 매출 비중 높은 IT나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죠. 수입 물가 부담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근데 이게 국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그 집값을 금리 인하 결정에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자칫 부동산 시장을 또 자극할까 봐 우려하는 거죠. 국내에서는 금리 인하가 좀 쉽지 않다는 거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반도체가 특히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좀 특이하게 라면 관련주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거 재밌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유명 유튜버가 특정 라면 먹방을 했는데 그게 관련 회사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친 그런 현상이죠. K컬처의 파급력하고 상품 마케팅이 얼마나 강력하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와, 컨텐츠 힘이 진짜 대단하네요. 아, 그리고 네이버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인수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건 어떤 흐름으로 봐야 할까요? 그건 핀테크 기업들이 이제 단순 결제를 넘어서서요. 커머스랑 금융 생태계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혀가려는 그런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는 뭐 페이먼트나 BNPL, 그러니까 선구매 후 결제 서비스 같은 것들과 연계해서 고객 생애 가치, LTV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높일 것인가,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정책 변화 속 숨은 신호들 잘 읽어야 하고 또 금리 인하 기대는 큰데 국내 집값 때문에 좀 딜레마가 있고 콘텐츠랑 소비는 이제 뗄 수 없는 관계가 됐고 뭐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 속에서 핀테크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금 정책이나 연계금 운용 방향 같은 건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에너지 전환은 사업의 비용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리 흐름과는 별개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라는 변수는 계속 봐야 하고 K 콘텐츠 영향력은 이제 정말 무시 못할 변수가 됐죠. 정책의 방향과 시장의 기대, 그 사이에서 기회를 찾고 또 위험을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과제일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또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의 역할 변화 가능성도 퍼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나 사후 포트폴리오는 어떤 근본적인 조정을 필요로 할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비용 문제만 볼 게 아니라 더 큰 구조적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